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2023년 카푸어들이 정말 큰일 난 이유.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연초에 얘기했죠. 이게 1월 1일날 얘기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카푸어들 올해부터 정말 큰일 났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카푸어들이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차 사이트 가보시면, 저는 중고차 사이트를 한 번씩 보는데,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게 있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특정 차 브랜드가 갑자기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원래 작년까지 그러니까 그런 매물이 잘 안 올라오고, 좀 찾기 어려웠던 모델이 올해를 기점인가? 연말부터 시작해서 좀 매물이 늘어났어요. 국산차가. 보통 카푸어라고 하면 독일 3사만 있다고 하는데 국산차도 카푸어가 많습니다. 특히 K 시리즈의 카푸어가 많아요.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까지 매물이 많이 안 보였던 K 시리즈, K5, K8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리고 G70, G80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G70, G80, G80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주변 그냥 중고차 사이트 가면 G80이 널려 있어요. 작년까지 매물이 없었거든요.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길 작년에는 작년까지는 이제 금리가 그렇게 안 높아가지고 재작년까지인가? 그래서 차를 이제 할부로 구입한 사람 많았고, 그리고 대기자가 많았어요. 차가 인기가 많으니까. K5, K8, 제네시스는 대기자가 많아서 새 차 사면 출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1년 넘게 걸리죠. 차 색깔마다 이제 옵션이 다 다르긴 한데. 근데 왜 갑자기 이 차들이 중고차 시장이 많이 보일까요? 작년까지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작년까지 안 보였어. 작년까지 몇 대 안 보이는데 지금은 한 3배 늘어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왜 그럴까? 왜 그러긴요. 감당 안 되니까. 카푸어들이 감당 안 되니까 판 거죠, 이게. 그래도 국산차니까, 국산차는 수요가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매입을 한 것 같아, 딜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매입을 해도 차가 안 나가요. 차가 안 나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카푸어가 외제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산차에 많아요. 보통 독일 3사 이제 외제차 같은 거 이제 능력 안 되는데 대출받아 사면 이제 카푸어로 생각하는데, 근데 국산차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시리즈하고 K 시리즈 많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매장 가보면 차를 일시불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오랄부로 지르는 사람들이 많대요. 오랄부. 아니면 선수금 얼마만 내고 나머지 다 할부. 그렇게 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생활비 올라가고 하니까 겁나니까 판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미리 이제 매입, 이제 중고차 딜러한테 이제 판 거는 그나마 다행이죠, 그 사람들은. 네,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그거야. 문제는 지금 딜러들도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뭐가 불 떨어졌냐면, 딜러들도 차를 매입을 할 때 자기 돈을 매입을 해요. 여러분 중고차 매장 가보시면 매장이 다 자동차가 자기 게 아니에요. 보시면 층마다 가보시면, 매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층마다 딜러분들이 정장이 있고 자기 구역이 있어요. 자기 맡은 구역에 자기 차가 있어. 그러면 그 차 같은 거 이제 약간 호객행위 하듯이 자기 차 보라고 이렇게 영업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층 하나에 이제 내가 봤을 때 이제 하나 영역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차를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차를 사와가지고 사온 가격보다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차 같은 거 이제 사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온 가격 비싸게 해서 이제 파는 거겠죠. 그래서 돈을 버는 방식이죠. 근데 문제는 그분들도 차를 비싸게 주고 샀어. 작년에 차가 비쌌으니까. 작년에 차가 비싸게 팔렸으니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올해 그 가격 팔려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거기다 중고차에 사는 사람도 일시불로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출로 사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캐피탈로 사는 사람. 근데 캐피탈 금리 높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이게. 안 와요. 국산차,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는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니까 그 사람들도 돈이 없는데 캐피탈 대출료 써야 되는데 캐피탈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비싸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사러 온대요. 차를 사러 안 온대. 그래서 원래 같으면 차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대요. 딜러들도 낭패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차 매장에 차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차를 팔아야 돈을 버는 건데 안 팔리면 돈을 못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딜러들도 이제 선뜻 차를 이제 매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차를 그 전에 매입을 한 것도 안 나갔는데 안 팔렸는데 자꾸 매입만 하면 내 돈만 나가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 자기 돈을 사는 거거든요. 그 딜러들이 자기 돈을 사가지고 이제 그 차를 이제 매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작년에 이제 가져온 것도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 계속 가져올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 딜러들도 이제 대주받아서 차를 매입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돈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 그 중고차 딜러들이 자기들이 관리하는 차가 10대 있으면 그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그 돈 다 자기 돈을 알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게. 그분들도 이제 금리 비쌀 때 차를 이제 대출받아서 매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좀 애가 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 가보시면 중고차 딜러들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엄청 많아. 딜러들 큰일 났다고. 근데 진짜 맞아요, 그게. 너도 나도. 왜냐, 사람들이 안 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올해 차를 사려고 했던 사람도 안 사는 거야. 미루는 거죠. 금리가 비싸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차를 구입한 사람 중에 현찰로 구입할 사람들 별로 없어요. 캐피탈이 껴가지고 차를 사야 되는데 캐피탈 금리 너무 비싸잖아. 거기다 다른 어떤 기름값이나 다른 물가도 비싸고 보험료도 비싸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차 사는 걸 다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잠깐은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푸어도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떻게 넘길 건지.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피탈 금리 고정인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카푸어들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서 중고로 팔려고 할 때 금리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차가 유지가 안 되고 안 팔려서 파산하는 사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고정이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 원래 캐피탈은 일반 은행 금리보다 더 세잖아요. 훨씬 더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고정이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받았던 금리가 낮은 게 아니야. 올해가 유독 높은 거지만 그전에도 캐피탈 금리 높았습니다. 안 그래요? 올해가 유독 높은 거긴 한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받은 금리가 낮은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 금리는 고정이나 하더라도 앞으로 기름값이나 차 고치는 데 드는 돈, 소모품 가격, 그리고 보험료. 그리고 카푸어들이 생각해. 카푸어들 중에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 자기 집, 자기 아파트나 자기 빌라 가지고 있어 카푸어가 아니죠. 돈이 있으니까. 뭐 차값 안 되면 집을 팔면 되니까. 예. 근데 자기 집이 아니고 다 월세 아닙니까? 카푸어 대부분이 아마 월세 살 겁니다. 원룸이나 저기 오피스텔. 가보면 외차 많잖아. 근데 월세도 올라가잖아요. 올해 월세 올라가고 그리고 난방비 올라가고 배달비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 이거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푸어들은 오늘만 살다 보니까 시야가 좁잖아요.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위험해질지 모르잖아요. 계산 안 서잖아요. 왜 오늘만 사는 사람이니까 내일은 없잖아. 내일은 없단 말이야. 내일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한 달 뒤, 두 달이 예상하겠습니까? 예상 안 했겠죠, 당연히. 문제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임대하시는 분들 월세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 월세 수요 많거든요. 지방도 월세 수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거기 월세만 올라갑니까? 낭만비도 올라가고 가스비도 올라가고 수도세도 올라가고 각종 세금 올라간다고 했죠. 전기세 올라가고. 그리고 카푸어들이 자기가 집에서 밥 해 먹겠습니까? 밥 해 먹는 사람 봤어요? 밥 안 해 먹겠지. 배달시켜 먹겠지. 그럼 또 이제 식자재 이제 음식값 오르니까 당연히 배달비도 오르고 음식 시키는 값도 오르고 다 오르겠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오르고 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는 거지.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 자기들이 버는 돈은 한정적이잖아. 카푸어드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카푸어드 전문직이 있을 것 같습니까?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보다 직업 형편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 저월급에 저 차를 몬다고? 그런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저월급에 저 차를 모니까 당연히 올해부터 쪼들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전부터 쪼들렸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쪼들려도 어떻게 생활은 가능했겠지. 근데 지금은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생활이 쪼들리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면 차를 팔려 나온다는 거죠. 차를 팔아가지고 그 돈까지 메꿔야 된다 생각을 하겠지. 문제는 차가 안 팔린다는 거죠. 안 사간다는 거죠. 딜러리라고 무조건 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령 차를 사간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예상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후려치기 당해서 감가가 심해져서 매입을 하겠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작년이 너무 비쌌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이. 말도 안 돼 비쌌습니다. 거의 여러분 신차는 새 차 가격이 있습니다. 새 차보다 더 비쌌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고차가 새 차 가격과 똑같거나 비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근데 워낙에 이제 반도체 대란 때문에 신차 출고가 딜레이 되다 보니까 잠깐 이제 5,000km 미만 탄 거 있잖아요. 신차 같은 그런 것들은 거의 새 차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이제 매장 가면 올려치기 많이 했죠. 근데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내려가겠죠. 왜냐면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려가니까 딜러들은 예전보다 더 싸게 매입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있잖아요. 가오 그딴 거 안 하죠. 아니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사는 것도 해결 안 되는데 차 가지고 있다 뭐가 해결돼? 안 그래요? 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좀 인생을 좀 위험하게 좀 낭떠러지 보냈으니까 이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책임지기 좀 힘들 겁니다. 힘들어요. 카푸어의 상당수는 경제적 사량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량이 좋았으면 애초에 카푸어가 아니죠. 원래부터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올해부터 안 좋아지는데 이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차를 파는 건데 차를 사가야 말이죠. 설령 사가도 싼 값에 매입을 해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대출금이나 이제 그거 빚진 거 해결 안 돼 이게. 그러면 이제 서서히 고사하겠죠 이제. 서서히 호적되고 있겠지. 어떻게 자기가 벌린 거니까. 그럼 파산자 늘어나겠죠. 개인의 파산. 차 한 대 때문에 인생 곤두박질 치는 사례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데 이 카푸어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어떤 금전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보험 사기 같은 거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봅니다. 보험 사기. 보험 사기 늘어납니다. 옛날에도 IMF 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자해 공간이나 보험 사기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내가 봤을 때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면 가진 건 차밖에 없으니까.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먹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값이 비싸니까 또 보험료 많이 받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미 카푸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 멘탈하고 달라요. 보통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뭐 제 방송 보는 사람 중에 카푸어는 별로 없겠죠. 없는데 이제 앞으로 카푸어 짓하가 이제 좀 골로 가는 사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카푸어 해야지 하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냥 순리대로 사세요. 능력에 맞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